미 최초로 모든 입양 과정을 한인 단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설됐습니다. 언어나 문화적 차이를 줄일 수 있어 한인들의 입양 과정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메인주의 10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짓 신고가 접수돼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에서 무장한 강도를 맨손으로 제압한 경비의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수백만 달러 상당의 실업수당 사기와 마약 제조 등의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한인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인 남성은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예정입니다. 애플이 위급 상황 시 휴대전화 네트워크 범위에 벗어나 있어도 위성을 통해 긴급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새로운 SOS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꺾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넉 달 연속 내려간 건데 다음 달 미국의 금리 인상 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지난 6월까지 11%를 훌쩍 넘겼다가 7월부터 상승폭이 꺾인 뒤 넉 달 연속으로 하락한 겁니다. 지난달과 비교한 상승률은 0.2%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다른 품목과 달리 그동안 좀처럼 잡히지 않던 식품 가격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서비스 가격도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좋은 뉴스가 있다면서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식품 물가 하락은 반가운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도매 물가로 통상 한두 달 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물가 상승률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시장 전망치보다 낮았는데 이 같은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4차례 연속 0.75%포인트 금리를 올렸던 연준이 12월에는 인상폭을 낮출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최근 다시 오르는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한 데다 시장에 잘못된 기대를 주면 안 된다는 강경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At the next meeting, maybe 50 basis points, possibly even 25 basis points, instead of the 0.75% we've seen so far. That would be perhaps a step too far. 뉴욕 증시는 생산자 물가가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는 소식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입양하기를 원하는 한인들은 정부에서 공인한 영어 서비스만 제공하는 입양 기관을 거쳐야만 했는데요. 이 불편함이 앞으로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미국 최초로 모든 입양 과정을 한국어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신설됐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 두 아들을 입양한 스카킴 크리스티베 부부. 가슴으로 낳은 두 아들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 부부는 첫 입양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뿌리가 한국인 이 부부는 처음부터 한인 아이를 입양하길 원했지만 미 정부가 운영하는 입양기관에선 이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절차 또한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인뿐만 아니라 아시안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입양 서비스가 신설돼 한인들의 입양 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 입양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과 그리고 모든 관리까지 한인 가정 상담소에서 문화적, 언어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정부의 입양 라이센스를 취득함에 따라 한인들의 입양 절차 역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위탁에서 입양까지 한국어를 통한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시안계를 전문으로 하는 만큼 한인 입양하나 입양을 원하는 한인 부모를 찾는 과정도 단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인 아이들 그리고 동양계 아이들에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동질적인 가정을 제공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입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또 그런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죠.
LA 카운티에서 한인 위탁 아동은 80여 명에 달합니다. 보통 위탁 가정을 거쳐 입양으로 이어지지만 입양 가능 조건이나 절차 등의 문제로 실제 입양에 성공한 사례는 30%에 불과합니다. 한인들의 입양 기회가 좀 더 열린 만큼 아이들이 평생 가정을 찾는 사례 역시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메인주에 위치한 10곳의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짓 신고가 접수돼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장난 전화로 시작된 신고가 소셜미디어에 급격하게 퍼지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불안과 함께 하루 종일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아침 한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메인주에 위치한 샌포드 고등학교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와 유사한 글들이 SNS에 퍼지기 시작했고 인근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등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SNS에 언급된 학교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글이었던 겁니다. I texted my mom saying that I love her because I didn't know how long it was going to take to get out of there or if we were all going to be okay. Was that there was social media sites that are not reputable sites that were putting out that there were active events other places in the state. And so obviously that heightens everybody's fear and we really have to work hard to get correct messaging out. 해당 글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신고 내용이 SNS를 통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사건이 접수됐을 당시 자신이 교사라고 밝힌 허위 신고자는 메인주의 10개 고등학교를 거론하며 소총을 든 백인 남성이 총격을 가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대거 출동했지만 허위 신고인 것을 확인한 뒤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think anytime that you can have a school resource officer in place within the school, not only for situations like this, but also to let the students know that police officers aren't just there for an armed security, but just to liaise between the police department and the students. 경찰은 이 같은 허위 신고는 메인주 법령에 위반되어 중죄로 분류된다면서 신고자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뉴욕주에서 무장한 강도를 맨손으로 제압한 경비의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국은 지난 10일 버펄러에 위치한 한 약물 치료 클리닉에서 경비로 일하던 엘리자베스 스미스가 AR-15 계열 소총을 든 강도용의자 제레미 그리핀을 맨손으로 제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는 클리닉에 들어가 총을 한 발 발사했고 이를 본 스미스가 맨손으로 제압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Person and the rifle. That's all I saw. And at that moment, I took a good look at the person and I couldn't believe what was happening. Two security guards and two civilians who in my mind, took nothing less than heroic action. They did not worry about the safety of themselves. They were concerned about the safety of the people who were around them. 이후 또 다른 경비와 인근 주민들이 무장강도 제압에 나서면서 경찰에 인계했고 클리닉 내부에서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강도 용의자 그리핀을 살인미수 등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수백만 달러 상당의 실업수당 사기를 벌인 한인 남성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사기와 불법 마약 제조 및 거래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36세 한인 남성 에드워드 김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팬데믹 초기인 지난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캘리포니아주 교도소 수감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550만 달러 상당의 실업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가로챘습니다. 이후 김 씨는 지난 2020년 11월 라하브라의 한 도로에서 교통 위반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차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데비카드 수십 장과 EDD 서류 그리고 다량의 마약이 적발됐고 이후 검찰과 주 노동국, 경찰의 본격적인 협조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 지난 2021년 3월 체포된 후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김 씨는 LA 다운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메삼페타민을 비롯해 펜타닐, 가짜, 옥시코론 등 대량의 마약 제조와 유통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김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3월 6일로 예정된 가운데 모든 혐의를 인정한 김 씨는 최소 10년에서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전망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여행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미국인 5,40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팬데믹 이후 여행 제한이 풀리면서 여행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여행 전망은 전미자동차협회가 내놓기 시작한 지난 2000년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대신 기차와 비행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애플이 위급 상황 시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아도 위성을 통해 긴급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4 모델을 대상으로 캠핑을 하거나 도시를 벗어난 산속이나 외딴 지역에 머물러 휴대전화 네트워크 범위에 벗어났을 때 위급 상황 시 문자로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위성 SOS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 SOS 서비스는 24개의 저궤도 위성을 이용해 휴대전화 네트워크 범위 밖에서도 문자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 측은 북미 지역에서 이번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 뒤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성 SOS 서비스는 2년 동안 무료로 제공되며 이후 유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도시에서 밍크 4만 마리가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하이오 벤버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누군가 밍크 농장에 침입해 펜스를 부수고 총 4만 마리의 밍크를 탈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가 밍크 우리를 파괴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탈출한 밍크들이 지역 농장지대를 파괴했으며 주변의 인근 주택가와 가축 등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만큼 작은 애완동물을 보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주로 연못이나 개울에서 수영을 하며 먹이를 잡아먹기 때문에 특히 물고기들이 있는 장식용 연못을 가진 주민들에게는 밍크 습격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벤버트 카운티 범죄 예방센터는 밍크의 탈출 경로와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밍크의 침입이나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자판기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서브웨이는 앞으로 대학 캠퍼스와 공항, 병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공장소나 밤 늦은 시간에도 식사 수요가 있는 곳에 스마트 샌드위치 자판기인 그랩앤고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자판기 그랩앤고에는 당일 만들어진 서브웨이 샌드위치와 음료, 과자가 담겨 있으며 최신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어 음성 인식 주문과 위생 상태 체크 등의 관리가 자판기 안에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브웨이는 지난 9월 UC 샌디에고에서 시범 운영을 시행한 바 있으며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미사일 공격을 우크라이나 전역에 감행했습니다. 에너지 시설이 주 공격 대상이었고 각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민간인 거주 아파트가 불에 타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급히 불을 끕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현지 시간 15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지난달 말 공습 이후 보름 만입니다. 키이우 시내에서는 주거 건물 3채가 공격을 받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공습은 키이우를 비롯해 동북부의 하르키우, 서부 르비우, 북부 지토미르,
동부 수미 등 우크라이나 전역 12개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특히 주요 도시의 에너지 기반 시설이 주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모두 15개 에너지 시설이 손상됐고 700만여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이날 우크라이나 전역에 발사한 미사일이 약 100발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첫 보복으로 지난달 10일 미사일 84발을 발사한 것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특히 이날 러시아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영토 내에 떨어져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화상으로 G20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헤르손을 탈환한 지금이 전쟁을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Я хочу, щоб ця агресивна російська війна закінчилась справедливо і на основі статуту ООН і між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한편 유엔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 그래미 어워즈 2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3년 연속 후보로 지명된 건데요. 올해는 수상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제65회 그래미 어워즈 2개 부문 수상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열린 후보 발표 행사에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와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 후보로 호명된 겁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이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그래미 트로피에 도전하게 되면서 이번엔 수상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 국내외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은 밴드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수상을 노립니다. 또 예투컴이란 곡으로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격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3관왕에 오르며 6년 연속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트로피를 차지한다면 방탄소년단은 미국의 모든 주요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수상한 한국 최초의 가수가 됩니다. 한편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제기돼 기대를 모았던 걸그룹 블랙핑크는 내년 시상식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제65회 그래미 어워즈는 현지 시간 기준 내년 2월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성과도 있었고 과제도 남긴 순방으로 평가됩니다. 12구 참사 수습과 예산안 같은 현안들이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세계가 또 냉전에 빠지는 걸 용납하지 말자. 올해 G20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구도는 더 선명해졌고 한국은 미국 편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꼭 빼닮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규칙에 기반해서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만남, 비속어 파문으로 논란이 있었던 지난 9월 순방과 달리 이번에는 회담다운 회담들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한미, 한일, 한미일 회담이 잇따라 열려 3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And we face real challenges, but our countries are more aligned than ever, more prepared to take on those challenges than ever.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던 전 정부와 달라진 노선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순방 자체의 성과와 숙제도 있었지만 또 다른 논란들도 벌어졌습니다. MBC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전용기 안에서 일부 기자들만 따로 불러 만나면서 언론 자유에 대한 대통령실의 인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4박 6일간의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한국에 도착합니다. 국내에는 12구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그리고 예산안 같은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리에서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자고 했고 북핵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 공급망 위기를 거쳐 2년 12개월 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덕담으로 시작됐습니다.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体现了对中韩关系的高度重视。 두 정상은 한중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키기로 했고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례적인 고위급 대화, 민관이 함께하는 1.5트랙 대화도 구축하자고 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두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에 공감했지만 두 정상의 방법론이 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 개선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 제재의 틀을 지키자는 한국, 남북 관계 개선부터 하라는 중국의 시각차가 드러난 셈입니다. 지난 13일 캄보디아에서 공개된 한미일 3국의 푸놈펜 성명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은 시 주석의 모두 발언에서 가늠됐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를 강조, 미사일 정보를 교환하자며 중국이 민감해야 할 만한 내용이 다수 들어갔는데 시 주석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만들자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두 정상은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한중 FTA 2단계 협상도 빨리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중국과 경제 문화 협력의 의지를 보이면서도 안보 협력은 미국, 일본과 함께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기조로 이해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원활한 글로벌 공급망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협력체 치4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견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이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협력을 정치화하고 경제를 안보로 연결시키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치4 협의체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当前世界进入新的动荡变革期，社会面临前所未有的挑战。中韩是搬不走的近邻。 시 주석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 이는 사드와 관련해 중국이 자주 써온 표현입니다. 한미동맹에 무게를 싣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중국의 안보를 해치지 말라는 입장을 완곡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한중수교 30주년 행사에 이어 이번 회담에서도 시 주석에게 방한을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확답을 미뤘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정상을 각각 만난 데 이어 17일 에이펙 정상회의에선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양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 주석이 한미일 3국 정상을 모두 만나는 건 북한 압박과 공급망 협력을 둘러싸고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자 이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한 인터넷 언론이 12구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반발로 일부 희생자들의 명단이 삭제되는가 하면 주한 외국 대사관이 공식 항의하는 일까지 빚어졌는데 진영을 막론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인터넷 언론사 민들레가 공개한 전체 희생자 명단은 계속 수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유족들이 항의와 삭제 의사를 전달하자 성만 공개했다가 다시 전체를 익명 처리하고 있는데 그 수가 20명 안팎까지 늘어났습니다. 취재팀과 연락이 닿은 유가족들도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손이 떨려 이해를 못했어요. 삭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연락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소송을 진행하려고 좀 생각 중에 있거든요. 외교부 당국자는 외국인 희생자 26명의 유족 중에서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개를 원치 않았고 8명의 유족은 국적 공개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 대사관 한 군데는 공식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해외까지 논란이 확대된 가운데 이번 명단 공개에 대한 비판이 진영과 관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총리는 물론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가인권위원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이번에 155명 명단 공개된 거를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보수단체와 국민의힘 시의원 등은 명단 공개를 주도한 민들레 등을 고발했고 진보단체인 민변도 유족들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SNS 등에서도 시민들의 토론이 활발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뒤 유족을 사칭해 추모 공간에서 식사와 후원 등을 제공받은 어머니와 아들이 경찰에 붙잡히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닷새 앞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 공습을 감행했는데요.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이 월드컵 기간이라도 휴전해달라고 했지만 요구가 무색해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So my plea to all of you is to think on a temporary ceasefire for 1 month for the duration of the World Cup.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세계의 지도자이고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하루도 안 돼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100발가량을 퍼부었습니다. 한 남성이 대형 그림 가까이 다가가더니 거침없이 검은 액체를 쏟아붓습니다. 누군가 급히 달려와 남성을 붙잡아 제압하죠. 최근 일부 환경운동가들이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주요 도시 미술관에 찾아 작품을 공격하는 일이 잇따랐는데요. 이번에는 오스트리아에서 구스타프 클림트가 1915년 그린 죽음과 삶이 표적이 됐습니다. 석유와 가스 시추에 항의한다고 외치며 페인트로 추정되는 액체를 그림에 끼얹었는데 보호유리 덕분에 그림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쯤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별장에서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보수 성향 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마저 트럼프의 재출마를 맹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는데요. 공화당원보다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신났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며 가장 쉽게 이길 수 있는 후보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출전을 앞둔 우리 축구 대표팀 H조 팀 가운데 가장 먼저 현지에 도착해서 담금질을 시작했다고 하죠. 선수들의 휴식과 숙면을 담당할 숙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대한축구협회가 카타르 도하 현지에 마련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숙소를 공개했습니다. 호텔 입구부터 복도, 또 객실 안까지 온통 대한민국인데요. 1인 1실의 객실 문에는 선수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이 걸려 있어서 문만 봐도 누구 방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가 묵는 2016호 등번호 7번 유니폼 이미지를 문에 새기고요. 방 안에 손 선수의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식당과 치료실로 이어지는 복도 벽에는 우리나라의 역대 월드컵 결과와 이번 본선에 올라오기 위해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거쳤던 최종 예선 10경기의 결과가 정리돼 있는데요. 복도를 지나면서 대표팀이 걸어온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라고 하네요. 발가락 모양대로 밑창이 까매지고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샌들. 그냥 줘도 안 신을 것 같은 이 샌들이 미국 경매에서 우리 돈 3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샌들의 주인공은 11년 전 췌장암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 샌들은 잡스가 캘리포니아에 살던 1970년대 즐겨 신던 것으로 잡스의 주택 관리인이 집을 정리하다가 발견해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경매에서 잡스의 샌들을 산 사람이 누군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낙찰자는 샌들 실물과 함께 샌들의 360도 이미지를 담은 대체불가 토큰 NFT도 함께 받았다고 합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이었던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정상들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세안 회의 기간 정상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서로 가까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훈센 총리와 악수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악수를 하거나 회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훈센 총리와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훈센 총리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양자회담을 했죠. 김건희 여사도 만찬장에서 훈센 총리와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한편 G20 정상회의 중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취재하던 한 미국 기자가 중국 측 관계자에게 제지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모두 발언을 취재한 뒤 퇴장 직전 바이든 대통령에게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꺼낼 거냐 질문하자 갑자기 중국 측 관계자가 기자의 가방을 붙잡아 회담장 밖으로 끌어냈다는데요. 이 상황은 해당 기자가 현장 취재 보고서를 백악관 기자단에게 공유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하는 작품들이 속속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공원에 등장한 이 동상은 온통 새빨간 게 특징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작은 탱크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제임스 콜로미나의 작품으로 그는 푸틴 대통령의 위험한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 이 조형물을 세계 각 도시에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체코 프라하에는 황금변기에 앉아있는 대형 조형물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죠. 이름이 쓰여있진 않지만 누군지 한눈에 알 것 같은데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에는 체구가 작은 소년이 푸틴 대통령을 닮은 거구의 남성을 엎어치기 하는 그림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5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